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중개사고가 많아요. 저도 이제 중개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또 제가 변호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고객님들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나 중개보조원 선생님들을 대변해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자의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사안마다 이제 해결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이제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볼게요. 집 주인이 2010년 12월 14일자로 아파트를 매수해요. 그 아파트를 약 2억 상당의 매수를 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550만 원만을 지불한 상태였어요. 등기를 아직 안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사기로 하고 등기를 안 하고 계약금만 거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집을 임대를 놔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집주인이 매매 계약이 완성이 안 됐는데 곧 등기할 건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빨리 전세를 잡겠다, 임대를 잡겠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임대차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니, 집주인이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지금 이거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 전세 계약을 해도 되나 고민을 엄청 하면서 좀 주저하니까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집주인 돈 많다. 그 아파트 8층에 또 한 채 더 있다. 한 채 이번에 더 샀다.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시가가 한 1억 5천 정도는 넘어가고, 그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면서 1억은 책임질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등기도 안 된 소유자하고 보증금 1억의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특약을 합니다. 보증금 1억인데 이제 계약금 1,000만 원은 같은 날 드렸고, 나머지 9천만 원은 한 2주 후쯤인 2010년 12월 27일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직 등기도 없는 사람 거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니까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날, 그날 같은 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준다. 그리고 집주인이 근저당 2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 근저당은 임차인이 설정할 전세권보다는 앞서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해줬어요. 와우.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는 이제 27일이 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12월 21일에 갑자기 공인중개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집주인이 지금 등기 세부가 다 됐습니다. 오늘 등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잔금도 드리고 이제 전세권 등기도 좀 해야겠네요. 원래 예정했던 날짜보다 좀 빨라졌으니까 저도 빨리빨리 하면 좋으니까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가서 잔금 일자보다 먼저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미 1억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전세권 등기 하려면 돈도 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효력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덜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입자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악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12월 21일 날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 세입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2월 20일자로 같은 날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배신하고 그 같은 날 등기하자마자 가까운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땅 대출을 땡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한 경우는 무조건 근저당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주인이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결국 이 집이,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다 날라가고, 이 세입자가 지불한 1억 보증금 중에 4천만 원 정도 배당받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좀 억울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등기도 없는 집 계약 안 한다고 계속 주저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저 사람 또 이 아파트가 몇 채나 된다, 등기하는 날 전세권 등기하면 문제가 없다, 그래놓고 예정된 잔금 일자보다 일주일이나 앞서서 연락이 와서 등기됐으니까 돈 달라 해서 또 돈도 줬어. 그리고 전세권 등기 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돈 많이 드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효력 똑같으니까 걱정 마라 해서 그 조언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자신이 회수하지 못한 6천만 원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절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여러분, 중개행위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보통은 계약서를 썼으면 거기에 이제 중개사님 도장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중개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계약서 쓰고 전화 와서 물어보는 걸 다 답변해줘야 되고 수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개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은 중개사의 중개행위의 범위를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주관적인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것이 과연 중개행위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때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쓴 다음에 잔금 지급 일 전에 먼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등기가 되니까 내라라고 했고 특약사항 넣어놓고 전세권 등기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후의 과정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 계약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약인 거예요. 무리를 한 거죠. 등기도 없는 사람 계약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뒤로도 계약서 써놓고도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까지 본인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견된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개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 쓸 때까지만 내가 중개행위를 한 거고 그 다음은 이건 내 책임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도 판사님들이 이 사건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적극적인 관여가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계약 아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공인중개법상 중개행위는 결국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어도 이 잔금이라든가 등기 부분 이런 부분 입주나 이런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가 실수한 것이 많지 않느냐. 특약상 본인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유도를 해서 잔금 일자보다 먼저 잔금까지 다 주게 만들어 놓고 나중 가서는 필요 없다 간단하게라 그래 놓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그 중개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계약서 쓰고 잔금일까지 한 몇 달은 보통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권리관계 변동이 생겨요. 계약서 쓸 때는 깨끗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뭐 며칠 전에 근저당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 들어온 거예요. 가처분 들어온 거예요. 국제압류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공인중개사가 설명 안 했을 때 책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중개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그 해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가. 이건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적어도 이 사건은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